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J리그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 J리그 관련돼서 지금 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메이저리그 사커까지 조금 경기력적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J리그 경기 영상들이나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 영상들이나 쭉 봤는데 메이저리그 사커의 경우는 이게 좀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게 홈과 원정 경기력이 전혀 좀 딴판인 경우도 있고 경기장 분위기에도 너무 잘 휩쓸리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 얘들은 그냥 기본 로즈 타임 자체를 최소 4분 이상은 줘버리기 때문에 극장골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력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번에 27회차 경기들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J리그도 말씀을 못 드리고 금요일이 돼버릴 것 같아서 J리그 6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메이저리그 사커의 경우는 내일 밤 멤버십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나 좀 다뤄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골 때리는 TV 밴드 토론방에서 공유를 드렸던 우루과이 대 파라과이, 볼리비아 대 아르헨티나 프로토 2경기 우루과이 햄모와 아르헨티나 헨승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승무패를 하기에 조금 구매 금액이 넉넉해져서 지금 27회차에서 한 48,000원 픽을 한번 가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물론 뭐 지난 회차 1등 보면 아시다시피 될 사람은 3,000원으로도 1등이 되긴 하지만 프로토로 승무패 자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조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J리그 경기 내용들은 경기력적인 접근을 했을 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2시에 공개되는 국내 배당이나 이번 주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린 뭐 골대법, 특이점, 패턴 같은 경기력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좀 포함을 안 시킨 생각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들어보시고 J리그 경기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면에 띄워드리는 득점력, 실점력 데이터도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팀 파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비셀고베 대 쇼난. 자, 비셀고베는 지난 요코FC와의 경기에서 더글라스 선수의 코너킥, 세트피스 헤딩골을 시작으로 후르아시의 해트트릭, 수비수인 기쿠치류오 선수까지 골을 기록을 하면서 대승을 거뒀죠. 특히 이니에스타 선수와 후르아시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 보였습니다. 딱 이니에스타 머리가 반짝하면 후르아시가 바로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더글라스 선수의 맞박, 후르아시와 이니에스타의 콤비 플레이로 좀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홈에서의 좀 득점력이 아쉬웠던 비셀고베였지만 요코FC와의 홈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뽑아내면서 홈에서는 득점력이 떨어졌던 모습도 확실히 폼이 올라온 모습이고 수비적으로는 홈에서 실점 평균 0.6점으로 원정에 비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팀 쇼나는 가시와와의 경기에서 로즈타임 때 개털리면서 2대4 역전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쇼난 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적으로는 좋아졌지만 수비는 역시 개차반이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골은 기록을 했고 웰링턴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뽑아내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수비에 항상 많은 숫자가 있지만 효과적인 수비가 되지 않고 뭐 핸들링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더니 후반 로즈타임부터는 지속적으로 골대에 붙여주는 가시와의 공중볼에 정신을 못 차렸죠. 두 번째, 세 번째 실점 모두 크로스를 붙여주는 볼을 헤딩으로 떨궈주면 침투하는 선수가 골을 받아넣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볼에 의해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 대한 방어가 쓰레기란 말인데
비셀고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침투 패스들이나 결정력을 본다면 비셀고베가 확실히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원정에서 득점도 높아지지만 실점도 2배 이상 높아지는 쇼난 팀으로 볼 때 원정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 안 그래도 개차반인 수비가 더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쇼난을 상대로 비셀고베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나 기세로 봤을 때 저는 이 경기 비셀고베의 승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 경기 센다이 대 우라와. 우라와는 지난 후쿠오카와의 경기에서 코이즈미 선수가 멋진 중거리 슛을 뽑아냈고,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키모토 선수의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듯 캐스퍼 준커 선수가 우라와에 온 이후로 공격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우라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라와의 경기들을 보면 뭔가 캐스퍼 준커 선수를 활용을 할 때 풀타임을 뛰게 하면 다음 경기에서는 좀 교체 아웃을 시키거나 교체 투입을 시키면서 조금 체력 안배를 계속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전 경기 후쿠오카와의 경기에서 바로 캐스퍼 준커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죠. 그렇다면 또다시 준커 선수를 풀타임 기용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본 우라와는 준커 선수가 없으면 경기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센다이의 홈과 원정 득점력 수준은 비슷하고 홈에서는 그나마 실점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죠. 반대로 원정 우라와의 경우는 득점력은 홈에 비해 떨어지고 실점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때 최근에 이기든 지든 비기든 리그 5경기 연속으로 득점은 기록을 하고 있는 센다이이기 때문에 우라와의 원정 경기력, 그리고 준커 선수가 만약에 풀타임을 또 뛸까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우라와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센다이 홈에서는 2무 2패, 그리고 2패 또한 한 골차 우라와의 똥줄 승이었다는 걸 볼 때 저는 조금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다이의 무합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 가시와 대 요코마리. 우선 가시와는 지난 쇼난과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후반전 로즈타임에만 3골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했고, 오랜만에 출전한 페드로 라울 선수가 페널티킥골과 필드골을 터뜨리면서 멀티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페드로 라울 선수가 키가 192cm로 장신이기 때문에 가시와는 제가 볼 때는 쇼난의 막판에 했던 공격 패턴처럼 계속 페널티 박스 안으로 붙여주는 공격을 한다면 좀 페드로 라울 선수를 이용한 공격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페드로 라울 선수가 울룬가 선수를 대체하기 위한 선수로 영입을 했는데 부상으로 계속 경기에 뛰지 못하다가 쇼난과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기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코마리의 주전 수비진에서 키가 사실 뭐 아무리 커봐야 지금 185cm가 다들 안 넘기 때문에 분명히 가시와로서는 좋은 공격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코마리가 원정에서는 좀 득점이 떨어지고 실점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도쿠시마와의 원정 경기만 보더라도 0대1로 요코마리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마무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아쉬웠고, 1득점마저도 사실 도쿠시마의 수비진이 걷어낸다고 창공이 바로 앞에 서 있던 같은 팀 미드필더 키시모토 턱주가리에 정확히 꽂히면서 자살골을 기록한 거였죠. 가시와의 수비는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쓰레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당연히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의 답답한 요코마리의 공격력, 늘어나는 실점률을 볼 때 가시와의 새로운 공격 자원인 페드로 라울 선수가 있는 가시화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조금 배제하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가시화의 무와 패 중에서 좀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4번 경기 산푸이로 대 사간도스. 자, 일단 뭐 양팀 모두 경기를 좀 다른 팀들보다 며칠 더 쉬고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양팀 모두 뭐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고, 산푸이로는 지난 가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꾸역승을 했습니다. 골도 다카하시 슌키 선수의 몸에 맞고 들어가는 굴절골이었죠. 확실히 좀 홈에서는 득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공격수인 산토스 선수가 3경기째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산푸이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대팀 사간도스는 지난 요코마리와의 경기에서
무간도스 느낌답게 좀 잘 버텨냈고 박일규 골키퍼가 확실히 잘해줬죠. 하지만 후반에 요코마리의 마르코스 선수에게 수비 맞고 굴절 뽀로골을 허용을 했고 두 번째 골도 사실 요코마리의 와타타쿠야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스피드에 못 이겨서 크로스를 올린다는 게 슈팅처럼 빗맞았던 게 조금 황당한 골이 들어갔죠. 박일규 골키퍼도 크로스 대비하고 있다가 뜬금포로 골대로 날아서 역동작에 걸렸던 골이었습니다.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홈보다 원정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팀 홈 실점률보다는 좋은 모습이죠. 다만 득점력이 홈에 비해 원정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최근 리그 3경기째 주전 공격수인 야마시타 선수와 하야시 다이치 선수 두 선수가 모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안 좋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 양팀 모두 지금까지의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10번의 맞대결 중에서 9경기가 2.5 언더로 나오는 경기였고 양팀의 경기력 상황을 볼 때 무승부를 중점으로 봐야 하는 경기지만 한 골차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한 팀의 승리를 점치기가 힘든 경기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3프1호의 승무패로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배당이 나오는 걸 보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경기입니다. 13번 경기 삿포로 대 도쿠시마. 삿포로는 지난 가시마 원정에서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딩 실점 그리고 수비 뒷공간을 내주면서 슛 찬스를 많이 내줬고 그 이유는 역시 공격 시에 수비 라인이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을 뺏기거나 상대방 역습 시에 수비 인원이 모자라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또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앤더슨 로페즈 선수가 이적으로 인해서 팀을 떠났기 때문에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지표상으로는 지금 홈에서 득점률이 엄청난 것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앤더슨 로페즈 선수의 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확실히 삿포로의 득점력은 기존보다는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공격수인 오가시와 선수와 보스로이드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주전 공격자원 3명이 모두 없기 때문에 모두 출전하지 못한다면 삿포로 단통승을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팀 도쿠시마는 지난 요코하마와의 경기에서 잘 버티긴 했지만 키시모토 선수의 자책골로 0대1 아쉬운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공권 싸움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도쿠시마지만 어차피 삿포로도 제공권에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 도쿠시마 같은 경우 잘 버티다가도 수비하다가 누구 맞고 들어간다거나 엉뚱한 실수를 한다거나 좀 재수없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삿포로와 잘 비벼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삿포로 승에 이 경기 아마 투표율이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격 자원들이 빠진 삿포로에 아마 그래도 투표율이 60%에서 70% 이상 많이 몰리게 된다면 무승부 정도는 받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팀 도쿠시마가 최근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삿포로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해본 적이 없고 그나마 해결해줘야 하는 공격의 카키타 유키 선수나 미야시로 선수가 최근 2경기 동안 골맛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좀 실점이 적은 삿포로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삿포로의 승과 무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14번 경기 시미즈 대 오이타. 자, 일단 이 두 팀의 경기는 시미즈 홈에서 10경기 동안 7골에 12실점, 오이타는 원정 9경기 동안 5골에 17실점. 데이터만 보더라도 쓰레기 대 쓰레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홈에서 오히려 득점이 적은 시미즈, 그리고 오이타는 홈이나 원정이나 득점 자체가 별로 없고 원정에서 늘어나는 실점들을 볼 때 개차반인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시미즈가 최근 2경기 동안 리그 4경기 동안 지속적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이타의 경우는 최근 리그 3경기 동안 단 1득점도 하지 못하면서 득점력 난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버티다가 뻥축구 역습 한 방으로 골을 넣는 스타일의 오이타인 만큼 수비에서 확실히 버텨줘야 되는데 지난 FC 도쿄와의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미사오 유토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리그 19경기 중에 18경기를 뛴 수비 중에 주축 자원인데 이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 또한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축 수비 자원이 빠진 오이타의 수비진을 시미즈의 티아고 선수가 한 골 정도는 마무리 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미즈가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정배당을 받고 3무 2패로 승리를 한 적이 없는데 19위인 오이타, 리그 꼴찌에서 2등인 오이타를 상대로도 정배당을 받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시미즈 홈 정배는 앞으로도 믿고 거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시미즈의 단통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에 들어온 J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내일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 최종픽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